Episode 18. Fire 준비생. 나는 언제까지 몸을 갈아 넣어야 할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1.5세 느리지만 확실한 파이어를 꿈꾸는 30대 후반 미셸 퉁퉁입니다. 우리 한인분들, 특히 여성분들, 작지만 또 소소하지만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대기만성형 파이어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며 나가고 싶어요.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일해온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언제까지 몸을 갈아 넣어야 할까? 네, 뭐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토픽인데요. 네, 시간을 그 노동으로 바꾸어야 할까? 언제까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한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최근 몇 년간, 최근인데요. 네, 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두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어서, 제가, 이제 대학원까지 해가지고, 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박사잖아요. 그래서 전문직이 되어서, 시간당 페이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워서, 그 몸값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심리학 전공으로 제가 대학원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박사까지 해야 더 전문성이 높아지고, 그런 전문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길이 막혀서 지금은 좀 거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절실했어요.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차차 얘기를 이 영상에서 하겠지만, 본업을 하면서 저는 거의 대부분 투잡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뭐 항상 단기 알바든 통역이든 뭐 컨벤션이든 그런 할 것들을 항상 그 커뮤니티 웹사이트 같은 데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활을 좀 끝내고 싶었어요, 저도. 제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책 보고 가족과 보낼 시간 등등을 확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나름 만족을 합니다. 네, 공무원이 되고 나서 많이 안정을 찾았고요. 원하면 뭐 3, 4주 정도 거의 한 달씩 이제 매년 한국에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알아는 봤는데 제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휴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잡은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물론 페이를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1년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2002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고, 고등학교 때는 알바를 하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2006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 3개월 동안 인턴십을 한 것이 다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 미국에서 일한 경험밖에 없어요. 네,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그 인턴십을 한 것도 20년이고 제가 일을 해온 지도 20년이 되었겠죠? 네, 시간 참 빠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로 2005년에 1학년 때인데요. 소셜 시큐리티, 미국의 그 주민번호 같은 거죠. 그걸 받으려고 학교 캠퍼스에서 뱅킷을 하는 데서 잠시 일한 적이 있어요. 페이는 아주 적었어요. 시간당 9불.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라스베가스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좀 낮아요. 다른 데서 일할 때 돈도 제대로 받고 세금 보고도 할 수 있어서 요거를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구한 잡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전이라서 좀 그 소셜 시큐리티를 내주는 게 좀 허술하긴 했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2006년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학교 앞 첫 외부 잡인데요. 스시가게 알바를 했어요. 집세 등 이제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을 했고, 되게 작고 안 바쁜 식당이라 페이도 그냥 그저 그랬어요. 팁이 별로 안 나왔겠죠? 네, 겨우 렌트비와 생활비를 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길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3년 정도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시 가게를 같이 투잡을 한 적도 있어요. 대학교 마지막 연도에는
네, 생활비랑 학비도 마련이 가능했어요. 투잡을 뛸 때는. 이게 주립대라서 조금 학비가 저렴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식당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이제 팁이 잘 나오고 심지어 손님들이랑 분위기 띄우려고 또 술 매상 올리려고 한 잔씩 마시기도 했어요. 그 일식당에서는. 네. 그리고 또 이탈리안 식당에서는 그 일하는 친구들, 다양한 손님들 만나면서 일을 많이 배웠어요. 또 특히 매니저가 제가 학교를 다 못 나온 사람이라서 제가 시험이 있다 막 이럴 때 집에 가라고도 빨리 보내주기도 해서 참 고마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접시랑 쟁반들 막 컵 이런 것도 다 유리 막 사기 이런 거여가지고 진짜 무거워서 손목에 무리가 가서 맨 나중에는 이제 호스트로 바꿨지만 참 많이 배웠던 곳이고요. 우리 한국 식당에서는 보통 모든 테이블을 이제 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식은 딱 자기 테이블 3개에서 4개 정도만 하고 거기서 나오는 팁도 다 제 거예요. 그런 방식이라서 좀 편했고요. 제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학교 마칠 때까지는 이 식당에서 일을 했었고요. 전공이 호텔 경영인 유학생이라서 이제 학교에서 식당이나 이제 그런 푸드 앤 베버리지 관련된 그런 곳에서는 네, 학교에서 일주일에 20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네, 퍼밋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안 식당은 그 학교에서 주는 퍼밋으로 네, 일을 했고 이 식당은 그런 게 필요 없었고요. 또 그 이탈리안 식당에서 직원 DC를 40%는 해주어서 친구들이랑 돌아가면서 많이 갔었어요. 거의 반값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나름 인싸였답니다. 애들이 막 맨날 가자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랬었고 2010년에서 11년 OPT 당시인데요. 학교를 마쳐갈 때쯤 이제 물류회사, LA에 있는 물류회사에서 그 라스베가스 컨벤션 물류 나르는 알바? 약간 거의 관리였죠. 그래서 나름 컨벤션이었어가지고 하루 종일 대기를 했고 새벽에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성실하게 좀 며칠을 단기 알바를 했더니 이제 LA에서 출장 오신 부장님 눈에 띄어서 LA로 풀타임 취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 되게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H1B 스폰서도 해주고 네, 3년 이렇게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을 일할 수 있었는데 저는 4년 반 정도로 하고 영주권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 회사가 대학 졸업하고 제가 취직한 첫 회사이고 스폰서도 해준 회사라 참 감사한 회사였지만 네, 한국 회사라서 네, 1.5세? 네, 그래서 그쪽도 이제 물류였는데 네, 필드 특성상 남자들이 많고 입도 험하고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라 좀 충격도 먹고 엄청 힘들었어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 공무원 잡은 우리 아줌마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남자들이 많은 게 차라리 나은 듯해요. 좀 터프하지만 일은 제대로 하고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멀리 보실 줄 아는 것 같고 뭐 남녀 이게 차이를 주는 건 아닌데요. 가십도 적고 그래서 조금 그립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시 간사해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 게 그립고 또 저쪽으로 가면 이쪽 게 그리워요. 그래서 물류라는 업무 특성상 야근도 많았는데 그래도 미국이라서 네, 1.5배로 쳐주어서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네, 세금 떼고 2,000불 벌었는데 렌트로 600불 내고 400불로 생활해서 제가 1,000불을 매달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모았어요. 예금, 적금 이런 것도 몰라서 안 했고 네, 미국에선 낮아서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2015년에서 19년. 네, 이제 영주권이 드디어 생겨가지고 제가 드디어 하고 싶은 거를 네, 다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작업치료사라고 들어보셨나요? Occupational Therapy?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알아보고 네, 학교도 알아보고 하다가 의료 법정 통역에 관심이 생겨서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진짜 문과 쪽으로는 정말 특화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통역이다 보니까. 근데 법정 통역은 너무 어려워서 엄두도 못 내었고 네,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40시간 수료만 채우면 되는 그 의료 통역 일을 좀 하다가 네, 드디어 2020년이 오죠. 제가 그 사이에 엄청 막 다른 일들을 많이 했겠죠. 2020년 네, 코로나가 터져서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놀다가
그 중간중간에 뭐 통역, 컨벤션, 과외 등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업수당을 주에서 주는 것과 연방에서 주는 거를 보조를 해주는 바람에 월 3,000불 넘게 받아서 이때 처음으로 원대대로 완벽한 독립을 합니다. 네, 물론 이때 렌트가 저렴한 대로 해서 가능하기도 했지만요. 대신 일을 안 해도 수입이 생기는 체험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이때 파이어 무브먼트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어서 살짝 이제 체험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쓰는 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도 약간 맛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밖에도 못 나가고 시간도 많아서 취미, 자기 개발을 많이 했겠죠. 네, 금융 공부도 이때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서 저한테는 엄청난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이때 종잣돈으로 처음 계좌도 만들어보고 투자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제가 드디어 주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 공무원 되고 나서도 과외, 간간히 통역, 컨벤션, 사이드 잡 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공무원도 겸업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만 안 겹치면 돼요.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드로 뭔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리얼터도 봤습니다. 네, 부동산 중개하시는 거죠. 앞에서 언급을 잠시 했다시피 미국에서 중요한 건강보험, 휴가, 병가, 공휴일 다 쉬고 야근 없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 하는 일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서는, 저희 오피스는. 그래서 나름 만족을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택이 하루인데 원래 이틀이어가지고 재택이 2, 3일 정도였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완벽하게 제 구미에 맞는 회사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어디냐 이러면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20년을 버틸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대학원을 이용을 해서 몸값을 높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포지션은 대학만 나오면 되는 데라서 그렇게 페이도 세진 않죠. 그래서 3, 40년 되신 분들은 아마 대학 학위 없었어도 옛날에는 그냥 받아주었을 것이라고 저희 직원들끼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해온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힘든 자기만의 시간, 또 자기만의 역사 다 거쳐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한 분 한 분.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시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뿌듯했던 시간, 주만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이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할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또 다른 결론은 제가 그렇게 희망차진 않은 내용인데요. 제가 아직까지 또는 평생 아직 모르죠. 전문성이 아직 없으니까 앞으로도 몸을 갈아넣고 시간을 페이로 바꿔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그래서 일하는 게 다 힘들고 일하는 게 요즘 힘들고 누가 나를 회사에서 또 괴롭히고 하면은 더 절약을 하고 더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더 빨리 이루게 되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또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괴롭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 자체가 힘드신가요? 여러분들의 제일 힘들었던 회사, 사람들, 업무 또는 제일 꿀 빨았던 회사 등등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